이걸 자꾸 설명해 주냐면 이런 순서 정해놓고 딱 정해놓고 푸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국어 문제 어떻게 푸냐. 처음에 딱 문제를 받으면 이제 갈래별 특성으로 딱 봐야죠. 그래서 이건 발표다. 이건 비문학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경제 지문이다. 이건 사회 지문이다. 이건 무슨 지문이다. 이렇게 떠올리고 그러면 그 풀었던 생각들이 그걸 생각하면 그런 풀었던 지문들이 쭈루룩 경험이 쭈루룩 그 뇌가 그쪽으로 딱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첫 줄이나 뭐 두 줄을 읽어도 되고 첫 줄을 딱 읽어야지. 읽으면서 문제 기호 체크하고 접속사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접속사 뒤는 또 조금 읽어봐야지. 그 접속사 치면서 역성값 치면서 뒷부분 접속사 뒷부분 읽고 쭈루룩 가면 구조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의 구조를 잡는 거예요. 구조. 문제의 구조를 잡고 대략 이거 나온 다음에 첫 단락에 이거 나온 다음에 이거 나온 다음에 이거 나온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게 줄거리일 수도 있고 구조일 수도 있고 흐름일 수도 있고 이걸 잡히면 문제가 4개냐 3개냐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스킵을 쭉 하면 이건 전체 유형이고 이렇게 역삼각형인데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느냐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문제 한 문제씩 가가지고 문제 키워드는 다 한 번씩 이렇게 쭈루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골라요. 그런 건 선택지를 고르기만 하냐, 고르고 선택지 비교를 하면 이게 대략 무슨 문제다. 라는 게 잡히면 이런 문제를 답을 찾아가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런 노하우가 누적된 걸 따라서 문제풀이를 이거 풀고 이렇게 푸는데 그럴 때 동그라미 세모를 동원하느냐 아니면 부분을 읽고 푸느냐 아니면 보기를 다 끊어놓고 푸느냐 하는 이 자기들이 디테일하게 정리한 방법으로 푸는 거죠. 풀고 1차로 다 답안을 다 풀었으면 이제 이거는 두고 이 두 번째 세모를 풀어야죠. 세모 문제. 그래서 다 풀었으면 요것도 점검해야죠. 그러면 이제 기본 쉬운 문제부터 다 푸는 거야. 이게 최하로 쉽다는 거고. 근데 이게 실수했을까봐. 그럼 빠르게 점검할 수 있잖아. 이거는 좀 어렵지만 다시 선택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까지 다 썼는데 시간 남으면 별표 푸는 거죠. 이 별표 한 문제가 이런 거 세 문제 차이. 이게 동그라미 세 문제. 이런 거 두 문제 못 푼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천천히 풀어가지고 다 최대한 점수를 맞춰야.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전문대를 쓰더라도 장학금 타느냐 안 타느냐 여기 가느냐 여기 가느냐 차이가 확 달라지니까 좀 신중하게 이렇게 풀어달라는 것 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유형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유형 잡는 거 하는데 분류형은 이 선택지에 기억 다 있고 니은 다 있으니까 기억을 쭈루룩 보라고 문제에 있는 거. 그래서 아닌 걸 제껴. 그래서 3번은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제끼면 안 제껴준 게 답이야. 니은도 쭈루룩 해서 제껴. 이해되세요? 그게 이제 분류형이고 문제 반응이라고 써있으면 주제를 꼭 생각을 해야 안 헷갈리지.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이 반응이라는 거는 전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랑 제일 가깝거나 먼 거 찾으면 돼요. 문장형은 어쨌든 밑줄이 쳐 있어요. 그러면 주어하고 목적어의 관계,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우리나라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걸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서술어 무슨 관계냐고 서로. 근데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 척에 써 있어요. 써 있어. 그러니까 다 선택지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다 이렇게 5개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 비교할 때도 주어끼리 쭉 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 나가 여기는 인양이고 여기는 한림이면 이렇게 딱 나눠놓고 인양 거 한꺼번에 하고 한림 거 한꺼번에 해야지. 이거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 다시 보더라도 이거보다 이게 먼저 이거 먼저 더 확인해봐자. 이렇게 우선순위라도 정해야지. 소설은 이 줄거리 왜 써주냐면 단편이 다 끝나서 장편밖에 안 남아서 줄거리 안 써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줄거리가 이 전체 얘기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요거를 알으면 요거를 접근해서 좀 풀 수 있고 인물도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근데 디테일하게 인물 문제를 찾아야 되니까 줄거리를 상황 설명 다 보고 이것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무엇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왜 그래서 싸웠어 이렇게 두 짝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몇 개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완성시키면 퍼펙트하게
누구나 인정하는 신분의 육하원칙으로 쓰는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중략은 이게 혼동되지 않게 이렇게 두 줄로 긋는 거고, 소설 줄거리 다 소설 고름 순서는 줄거리 보고 인물 종류가 나온 걸 파악을 하고 보기에서 배경 지식 한 다음에 선택지를 다 치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설로 가가지고 소설에서 야 여기에서는 얘는 이 말했고 얘는 이 말했고 해서 단락을 몇 개를 나눠요. 이게 잘못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찾아가면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 찾고. 고전 소설이 특히 그래요. 나오는 사람이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왈하고 이만큼 나오면 박스 치고, 이렇게 해서 누가 얘기하는 말 하면서 세모 치고, 그럼 나중에 네모끼리 쭈루룩 비교하면 이거는 A가 말한 거야. 한림이. 이거는 인양이 얘기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인양 거 보면 이 세모만 갖다 보면 되고, 요거는 한림 거 그럼 요거만 갖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편할 수 있는데 다시 읽더라도 이걸 안 해놓으면 인양 것도 보고 한림 것도 보고 여기서 인양 것도 보고 한림 것도 보고 그럼 못 찾아요. 이걸 다 읽어갖고 외울 수는 없는 거거든. 어? 시는 어쨌든 감상할 때는 위에서부터 근데 선경 후정이잖아. 먼저 경치 쓰고 후에 감정 주제 썼거든. 그러니까 제목은 주제로 들어가는 논이니까 이거 보고 끝에 부분부터 읽고 끝에 단락부터 거꾸로 이렇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더 빠르다고 시험 보는 데는. 일치형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찾기 게임이에요. 빨리 찾기 게임. 그런데 선택지를 이렇게 골라놓잖아요. 그럼 다시 안 봐도 돼요. 솔직히. 그리고 잘못 고르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잘 골라도 틀렸잖아. 여태까지. 그걸 잘 골라놓고 틀렸으면서 한 번에 골라놓고 그거에 맞는 거 찾아보고 해보는 거지. 자꾸 고르다 보면 노하우가 느는 것이지. 그걸 망설일 필요는 없는 거지. 빠르게 하는 거지. 빠르게. 자, 이렇게 풀이법 했고 여기 써있는 거 보면 의고체는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스타일. 말투가. 옛날 말투. 옛날 말투. 선경우정은 뭐라고요? 보통 다 경치가 먼저 써있고 후에 감정인 주제가 써있어요. 중요한 말은. 특히 시조 같은 경우에는 초장, 중장은 다 배경이고 여기 종장의 첫 글자에 주제가 압축된 다음에 이 내용이 주제예요. 그리고 시조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야. 끝줄부터. 슬프다고? 이렇게 돼서 슬퍼. 이렇게. 그립다고? 이렇게 돼서 슬퍼. 공부하자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점강적이죠. 점강적은 점점 하강하는 게 점점 하강하는 거. 점층은 점점 상승하는 거. 근데 이걸 두 개 합쳐서 점층이라고도 해요. 점층이라고. 점층. 점층 안에 점강, 점층이 있어요. 전개 방식에서. 자, 외형률하고 내주율인데 내재율은 시험을 못 내요. 운율이 안으로 존재해서 시인밖에 모른대. 그래서 써줘. 그래서 외형률만 나와 시험이. 그러면 외형률은 음수율, 숫자 번복, 3, 4조, 7호조 하는 거. 4글자, 3글자, 7글자, 5자. 음위율, 음성률처럼 같은 소리가 나와. 다, 뭐 이렇게. 소리가. 나아, 가,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비슷한 음운이 나와. 음운이. 자음과 모음이 비슷한 게 나오는 거고. 음성률, 소리요. 음위율이야. 음수율, 음성률, 음위율. 음위율. 그러면 위치인데 문장에 따라서 앞부분에 있으면 두운, 요통, 허리에 있으면 요운, 각선미 다리에 있으면 가군, 가군, 요운, 두운. 요거를 음위율이라고 해요. 그거를 합쳐서 외형률이라고 해요. 외형률과 내재율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운율이라고 그러고. 됐어요? 고조되는 이게 다장조, 바장조 분위기가 높아진다. 높아진다. 분위기가 심각해진다. 또 증가된다. 자, 선어말어미는 이렇게 서술어가 있으면 하나도 안 변하는 어근이 있어요. 정말 가끔 변하는 이게 뿌리 근처에 뿌리. 이거 줄기가 아니라 어간. 근데 요걸 갖다가 전부 다 어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간. 그런 다음에 요거를 요만큼을 어미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말어미, 말의 어미, 어말어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어미예요, 어미. 근데 어미 앞에 와 여기가 선어말어미라고 그래요. 먼저 와. 이게 뭐라고요? 시제와 존칭이에요. 시제, 존칭.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 빠하고 파란색으로 어가는 빠하고 리을이야. 더 이상 안 바뀌어. 빠하고 리을은. 이거는 의야. 가끔가다 떨어져. 빨라 할 때만 떨어져. 빠르니 빠르고 빠르냐 이렇게 되는데. 됐어요? 빨라 할 때만 떨어지는 거. 그러지? 빠르시 언니 시 언니 과거 시제 존칭 시 언니 하면 빠르시었고 하면 니며서고 이거 다 어미 니며서고 이런 거 빠르시다 하면 조사 서술격 조사 요거는 어말어미 시하고 어은 존칭과 시제와 존칭을 나타내주는 선어말어미 어말어미인데 앞에 나온다고 선어말어미 됐어요? 연시조는 평시조 3434 3434 3543 이렇게 되는데 이게 초장 처음 이건 중장 이렇게 3543 하면 종장 이게 종장이라고 이 종장 세 글자는 꼭 지켜라 이런 거야 향가에서 19채 한가의 아홉째 줄에 있는 낙구의 영향을 받았다 하고 수능에 한 번 나왔지 내신에는 여러 번 나오고 감탄구 낙구 감탄구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 거는 평시조라고 그래 이 평시조가 한 개짜리 1년이에요 노래로 보면 이게 2년 3년이 돼 있으면 연시조야 평시조가 여러 개 그러면 1절 2절 분절체가 되는 거야 됐어요? 절이 나눠졌다고 주술자는 주문이야 주문 기원 뭐뭐 해라 이렇게 바람 무엇을 내놓아라 그 소원을 비는 거 기원 소원을 비는 거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이것도 주술적이야 안 빛났거는 편안함을 알아서 즐거움을 안다는 거야 가난해도 편안함을 알고 도와 즐거움을 한다 안빛낙도 안분지족은 편안하게 분수를 알아서 만족한다는 거야 단사표 보면 표주박의 음료수 짧은 도시락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립해산 소리사 나뭇잎 큰 거 있죠 죽 연잎이죠 연잎으로 도시락 싸 도시락도 없잖아 쇠도시락도 밥덩어리도 싸고 호루병에다가 물도 담고 이게 단사표 간편한 도시락 그러니까 뭐라고 사치스럽지 않은 검소한 도시락을 단사표음이라고 해요 단표와 똑같아 이 단사표음을 합쳐서 단표고 누항은 시골 곡물 뭐라고 시골 농촌 이렇게 그러니까 시골 속의 삶 자 빈자 부자 빈자 가난하지만 그러나 원망이 없다. 바라는 게 없다. 소원이 없다. 그러면 가난하지만 만족하고 사는 거랑 똑같네? 됐어요? 탈로가는 노인이 되는 걸 탄식한다고. 아이고, 이게 귀 밑에서 눈이 내렸어. 그러면 흰머리 난 거야. 탈로가. 무대 위에서 공연한다는 거야. 상연한다는 거야. 공연한다. 무대 위에서 공연한다. 희곡 대본 할 때. 다 됐나요?